반갑습니다. 뇌졸중 환자 간호 15분 발표를 하게 된 간호대학생 이규서입니다. 올해는 성인 간호학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문헌고차를 발표할 거고, 두 번째는 진단검사 및 치료를 발표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간호 방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고찰의 뇌졸중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WHO에서 내린 것으로 급속히 발생한 국소적인 뇌기능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그 전에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송산받은 혈관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질환이므로 신경계 결손은 물론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병태생리로는 뇌세포는 산소와 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류 공급으로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CO2와 적산과 같은 대상산물을 제거합니다. 뇌혈류가 감소하면 수분 내 뇌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뇌졸중은 뇌 한 동맥이 손상되어 그 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뇌조직의 허혈 형상으로 뇌기능 손상되는 것으로 허혈은 뇌의 저장성증, 무장수증, 저혈당증을 초래하여 허혈된 부위의 신경원과 신경교세포 조직을 경색괴사시킵니다. 뇌졸중 발생 이후의 뇌대사는 침범된 영역뿐만 아니라 대뇌 방부의 반대쪽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고혈압, 과도한 음주, 가족력, 자식생활, 심방세동, 비만, 흡연, 당뇨, 고지혈증, 심장판막질환, 스트레스, 강성동맥질환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초기 경고 증상에 장애가 발생하기 수시간 또는 수일 전에 뇌졸중을 예고하는 국소적 경고 증상이 나타나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색정성 뇌졸중은 전구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혈정성 뇌졸중은 일시적인 방심부전마비, 엉어장애, 신체 한쪽에 지각 이상이 나타나지만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병화, 의식수중의 병화와 함께 다양한 인지장애도 보입니다. 운동장애도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상위 운동신경원의 병변이므로 수의적 운동조절 기능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운동신경 섬유는 척수와 말초로 들어가기 전에 연수에서 교차하므로 운의 뇌졸중은 신체 좌측의 쇄양, 마비, 평층 부전 마비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자뇌 방구의 뇌졸중은 우측의 마비나 부전 마비를 초래합니다. 감각 지각 장애, 감각공사로 청각과 통각에 대한 방어를 검사합니다. 뇌졸중 대상자는 보통 쓰기, 읽고 이해하기,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목적 있는 운동 수행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뇌신경 손상에 따른 역할들입니다. 저장 능력은 제5 뇌신경에서 담당, 영하 기능은 9와 10 뇌신경, 7신경에서는 안마비나 부전마비, 9뇌신경에서는 구토방사 상시, 12뇌신경의 혈 움직임을 강정합니다. 음식 저적과 영양장애가 있는 경우 후임성 폐렴의 위험이 있고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변비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요장애 후 일시적인 요실금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활동 표현 능력의 부족, 운동 기능과 자세 조절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변기 사용의 어려움, 방광 충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방광이관, 외관략근 조절력의 감소나 상실 때문에 나타납니다. 의사소통 장애로 구음장애, 부정실어증, 그리고 실어증 등이 나타납니다. 구음장애란 발성기관의 근육마비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함, 부정실어증은 말을 표현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실어증은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하면 근육마비도 없지만 언어 구성에 필요한 잠재 기억이 소실되어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진단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궁증 뇌졸중에서는 혈중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 수준이 증가, 항응공제를 투여를 위해 PT, PPT를 측정합니다. 그 위에 정해질 혈당, 요산,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 뇌촉수액 검사. 두 개 내압 상승 시에는 금합니다. 출혈과 뇌혈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혈관 조영술. 동맥과 협착, 폐색, 출혈 유무의 진단에 중요한 검사입니다. 컴퓨터 당침 자유형 CT, 출혈, 색정, 경색, 혈전증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MRI, 뇌경색 초기에 어느 정도 병변을 확인할 수 있어 뇌경색 진단에 가장 예민한 특수 검사입니다. MRI를 이용하여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비침승적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검사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두개경류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여성 간호학에도 많이 쓰이며 임상에서도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치료에는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요법에는 투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혈전용해제, 급사혈성 뇌졸중에 사용하며 뇌색정증을 예방하고 뇌동맥 폐색을 완화하여 혈류를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항응고제는 응고를 방지해 주는 것으로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 간호사는 출혈을 조심하며 사정해야 됩니다. 항혈소판제 그리고 두 개 내압하간제, 마지막으로 수액요법을 사용합니다. 수액요법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요법입니다. 경동맥 내말 적재술,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경동맥 협착증을 지난 대상자의 경동맥 죽종을 제거하여 허혈 부위의 동맥을 개방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뇌졸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두개강 내외 동맥 우회술. 두 개 절제술을 시행하여 두피의 동맥을 두 개 내에 중대 내동맥에 연결해 막힌 동맥 주변과 침범된 영역의 혈류를 합법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동정맥 기형. 비정상적인 동맥이나 정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뇌동맥류 수술. 대상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두 개 절개술을 이용해 뇌동맥류를 수술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거는 뇌 수술을 할 때 보통 머리를 다 벗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그 가죽이 다 벗겨지면서 나중에 봉합할 때도 그 성형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위험한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수술 요법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 관리와 환자의 안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 방법입니다. 뇌조직 관류 증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개 내압 상승의 증상인 섬액 혈압 상승이 있는지 관찰하며 대상자의 머리를 똑바로 가운데 놓이게 하며 분류하며 경축 컬러, 부목을 이용합니다. 두부를 약간 높여 경정맥 배액을 돕습니다. 경정맥이 눌리거나 꼬이면 두 개 내압이 상승하므로 경부에 가다한 회전이나 굴곡을 금합니다. 배병 시 힘을 주거나 기침과 긴장, 심상에서 움직임으로 인한 발산마 맥류번은 아시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금합니다. 흡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100% 상수로 가다 한계를 시킵니다. 운동기능 증진. 통증이나 지속적 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동 운동을 수행하며 관절을 잘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자주 수동 운동을 하여 관절 구축, 건경축, 근 위축을 예방합니다. 뇌졸중 발생 24시간 후부터 매일 2회씩 2~3시간 동안 수동적 몸을 수행합니다. 점차 대상자 스스로 운동적으로 강정 운동을 하게 합니다. 침범된 사지의 간질을 감소시키고 이완된 근육의 긴장력을 증진하기 위해 신체 성열에 맞게 체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가 되므로 걷는 모습이 부적절하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들의 안위를 충분히 지지해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각기능 증진입니다. 감각기능 증진에서는 자주 언어적 촉각적 단서를 제공하고 모든 일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행하게 합니다. 콜벨이나 정하는 대상자의 시향에 둡니다. 규칙적인 스케줄을 짜고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시킵니다. 팁으로 평적 지각 기능 증진도 있고 대상자를 접촉하여 신체 양측을 사용하도록 교육합니다. 의사소통 증진입니다. 일을 단계별로 나눠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잘 듣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을 시킵니다. 대상자가 이해하고 정보를 조합하고 반응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도 제공해줍니다. 대상자가 말을 하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강화시킵니다. 영하 증진입니다. 식사 전에 대상자의 영하 상태를 사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먹게 하거나 대상자한테 침을 삼켜보도록 합니다. 먼저 대상자의 얼굴이 비뚤어진, 침 흘린, 허약감과 심목소리 등도 사정하고 연하 방사를 사정하기 위해 간호사의 엄지와 검지를 대상자의 목적이나 후두 돌출 부위에 놓고 침을 삼키게 하여 후두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이 있는지도 사정합니다. 플러스 구토 방사와 기치 방사도 사정하며 영하 가정 촉진 시 대상자의 체위를 의자나 침대에 똑바로 앉게 하거나 머리와 목은 약간 앞으로 구부리게 하는 체위가 좋습니다. 배뇨와 배변 관리입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 신경 손상, 배뇨와 배변 욕구의 표현 능력 상실 등의 원인을 파악한 후 교정합니다. 배뇨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이 적어도 2000ml 이상이 되도록 수분 섭취를 격려해줍니다. 그 외 대상자와 가족 교육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에 의해서 정신질환도 나타나며 정서적인 그 위험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대상자에게는 그 따뜻함으로 남아 조금 더 안위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뇌졸중 대상자에게 따로 교육한 것은 투약, 이동기술, 대화기술, 안정조치, 시기관리, 활동수중, 자가간호기술 등을 가르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증 사정도 포함했습니다. 합병증 사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봤고 합병증으로는 수두증, 혈관경련이 있습니다. 수두증은 지주막 윤모가 뇌척수에게 흡수를 방해하여 생기는 것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두개 내압이 상승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경련 두 개 내 조직의 허혈과 경색증을 초래하며 의식 수준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운동과 방사의 변화 등 신경계 결손도 증가시킵니다. 혈관의 제출혈과 파혈, 동맥류나 동정맥 기형이 있는 대상자에게 흔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뇌졸중을 한자어로 풀이해보면 뇌가 중간에 졸도를 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질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건강영양증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식이관리나 그런 원인이 되는 그 나쁜 생활 습관들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이지만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그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고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안전 불감증을 교육시켜 줘야겠다고도 생각이 들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이규섭
였습니다. 이상입니다.